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한국사 기억노트 황금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단원에서 대한제국 시기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지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요동반도까지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 나라가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어요. 이 세 나라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 삼국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간섭을 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동반도는 청에게 돌려주게 되고요. 일본은 이를 대신해서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즉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이 러시아 세력이 조선의 지금 정부한테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위기를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조선의 정책에 위기를 느낀 일본이 칠러 정책. 칠러 정책은 친하다. 누구와? 러시아와. 그래서 칠러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칠러 정책의 배후, 중심 세력.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배후이자 중심이 바로 명성황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칠러 정책의 배후라 여긴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군이 한 나라의 궁궐에 쳐들어와서 왕의 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에 많이 간섭을 했겠지요. 그리고 을미개혁이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발령은 뭐냐? 단발은 머리카락이 짧다는 뜻이잖아요. 즉 머리카락을 자르는 명령을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국민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신체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치지 않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 일본의 강요로 고종 또한 머리를 서양식으로 깎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관리들이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은 더욱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이 움직임이 자주 독립을 위한 움직임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을미사변으로 자기 눈앞에서 함께 지냈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아주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냐고 한다면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파천은 임금이 피난을 가는 것을 파천이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피난을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궁궐을 두고 다른 나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된 걸 보니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얕보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후 강대국들,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여러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요. 자주성을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벌목권은 나무를 베는 걸 말해요. 채굴권, 광산을 뜻해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 그리고 은행, 철도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만들 수 있게 하는 이 권리들을 다른 나라에게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이게 자주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적 사건을 보면 나라 안의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서 청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또 청의 간섭을 받고 이런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 청의 간섭을 물리쳐가지고 개혁을 하자면서 또 일본의 세력을 빌려오고 이러다가 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또 러시아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회 정치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독립협회. 네,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요, 서재필이 주도하여 활동한 단체입니다. 독립협회가 주로 활동한 것을 우리가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렸고요. 이 독립신문은 세 쪽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백성이 읽을 수 있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게도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독립문. 네, 실은 이 독립문은요, 청의 사신을 환영하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영은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청의 사신을 환영하는 문인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을 하자 하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문을 세워서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에 만민공동회. 여기에서의 만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많다는 뜻일 것 같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연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분, 직업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협회는요, 훗날 나중에 황제를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주 독립국가인데 한나라의 왕이 러시아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있어서는 되겠느냐,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고종의 환궁운동을 합니다. 환궁은 궁궐로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또 시기가 또 되었나 봐요. 자, 그런 운동들을 거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 있었던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덕수궁, 환궁이라고 했었죠. 환궁은 돌아오다. 어디로? 궁궐로 라는 뜻입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약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우리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제 조선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러줘라?
대한제국으로 불러줘라 하고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국호라고 하거든요. 네, 나라 이름인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요. 연호로는 광무, 빛날 광자에 힘쓸 무자를 써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제국이고 따로 연호도 쓸 거야. 이거를 칭제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칭제 권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 독립적인 연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즉위식을 가지게 돼요. 황제가 되었다면서 즉위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즉위식을 가진 곳이 어디냐면 환구단입니다. 이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는 행사를 거행을 하고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요. 이 환구단은 현재는 없어지고 환구단의 일부 건물인 환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중국과 처음부터 사대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황제라고 하였지만 조선은 황제가 아닌 왕이라고 칭하였고요. 연호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사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황제다.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칭제, 황제라고 서로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도 새로 만들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대화를 위해서 광무개혁,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광무? 네, 맞아요. 새로운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죠. 이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광무개혁의 주된 내용으로는요. 상공업 발달에 힘쓰는 정책을 추진해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상공업은 상업과 공업을 합친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근대 문물,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시 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철도망을 구축하도록 계획도 하고요. 국방력을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보장보다는 맞아요. 황제권, 황제의 권리, 황제의 힘에 더 치중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흐름과는 반대되는, 역사적 흐름과는 역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